자, 그 다음, 자, 밑에 판례도 펼쳐볼게요. 사법경찰관리가 위법 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는 하긴 했대요. 이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죄가 곧장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판례랑 이 1번 판례랑 그 앞 페이지 쭉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699페이지 가보세요. 699페이지 불법 체류자 사건과 비교해서 꼭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판례와 이 판례가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었고 비슷비슷한 판례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꼭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약국 감시원이 예전에는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직업이 없지만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는 했잖아요. 보고는 했다. 보고는 했지만 뭐는 안 했나요? 그래, 고발하진 않았어요. 왜도 입건수사하진 않았지, 그치? 근데 뭐 하나는 하고 뭐는 하나는 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 전체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는 하고 뭐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깔짝깔짝 거렸다. 형식적으로나마 하긴 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판례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전매청 공무원이 전매청 공무원. 지금도 이런 직업 없어요. 그 당시 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뭡니까? 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KTNG라고 하는 사기업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였고 옛날에는 다 공기업이었어요. 지금 다 세월이 바뀌어서 다 이렇게 직업도 많이 변화가 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공무원입니다. 외제 담배를 긴급 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했다. 이 급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분망에 해당하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매우 바빴다 이런 말이. 분망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미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 분망이나 착각 이런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관 검사 담당 직원이 보세 화물 장치 요강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이거 세번 쳐보세요. 무슨 요강에 따라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강에 따라서 옮기거나 상사와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요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설령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할지라도 요강에 따라서 한 것은 그래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자체장이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게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의결을 하거나 훈계 처분을 하였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FM대로 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통이죠. 정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서 원래는 중징계 사안이다. 중징계 사안일 때는 상급 청의 인사과에다가 징계 요구를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평가했을 때는 이건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내 부하 직원은 내가 알아서 하마.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 사안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볍게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렇게 그쳤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 대충 깔짝깔짝거리기만 하기만 하면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일절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만 그래도 대충만 했잖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6번 판례 볼까요? 잠을 잤네요. 잠을 잤어요. 어디서 잠을 잤어요? 근무 장소에서 잠을 잔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자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근무 장소 근처에서 잠을 잤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대응 조치를 하긴 했어요. 수용된 감호생들의 난동을 예방 진압하기 위하여 대응 조치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흡했어요.
그리고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FM대로 하진 않았어요. 효과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응 조치가 약간 미흡하긴 했지만 하는 척은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직무규칙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8번 가볼까요? 피고인이 취한 책임자로서 그 관내에서 일어난 총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전혀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대응책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대응책을 하긴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우승경 사건이에요. 우승경 사건. 우승경 사건이 뭔지는 인터넷 쳐보시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9번은 무슨 사건인가요? 지강헌 사건이에요. 교도소 탈주범 얘긴데 그것도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교도소 보안과 출정 계장과 감독교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이로 성실하게 직무를 아니한 잘못, 아니했다 세무치시고 집단 도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출정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저 지방으로 이제 이감을 가요. 이송을 간다는 겁니다. 그때 지강원이와 관련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호송차에 타죠. 타서 이제 그쪽 지방으로 이제 이송을 가는데 이 보안과 출정과에서는 그 수용자를 이송할 때는 항상 뭘 합니까? 포승을 하죠. 포승을 두 겹을 해요.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밧줄을 손목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탔을 때는 연승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 고추를 이렇게 줄줄줄 매달듯이 사람 여러 명을 갖다가 밧줄 하나로 또 묶어요. 그치? 그러면 이송을 가기 때문에 단단하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묶었다는 거지. 뭐 오늘도 뭐 별일이 있을까? 뭐 언제 뭐 사고 났나? 오늘도 사고 안 나겠지?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호송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그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이걸 푸는 거야. 풀어서 한 놈만 풀면 다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도관들을 제압을 했고 차를 돌려서 다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포승줄을 대충 묶었던 이 교도관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안 묶었다면 직무유기죄가 되지만 대충 깔짝깔짝은 묶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2번에서도 마지막에 대강 지시했다 세무치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집단 도주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묶긴 묶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인 피고인이 범죄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 이첩이나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신속하게 적절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직무유기가 되려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임 포기를 했을 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대충 깔짝깔짝 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신속하게 적절하게 안 했을 뿐이지 대충 했다는 것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판례인데요. 여기도 별표를 하나 박아두세요. 자, 2024년 경찰 1차 시험에 나왔던 판례인데 여기까지는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의 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 지자체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행명령이 있다면, 즉 장관의 이행명령이 있다면 그 지자체의 장이 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 이행명령 받았죠. 그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소를 제기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뭐죠? 이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자, 소를 제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세무찍게요. 자, 1개월 내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법 위반, 즉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보셔야 돼요. 1개월 내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1개월이 지나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여기도 신속하게 적절하게 안 했을 뿐이지 1개월이 넘어서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충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여기 나와 있죠. 곧바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밑에는 최신 판례인데 여기서는 기간제 교원에다 세무칠게요. 기간제입니다. 자, 이 기간제 교사가 기말고사 답안지를 교부받고도 무단 결근하였다. 그리고 임기 종료 시까지 채점 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정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기 종료 직전 2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일 전에 이 기간제 교사가 왜 무단 결근했는가 하면 마침 그날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 날짜랑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제 교사는 거기 그 날짜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자, 주였습니다. 자, 이 판례는 형사법 판례인데요. 형법에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직무유기 교사죄는 이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한 개의 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자, 형법에서는 공무원별로 한 개의 죄가 된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수뢰죄 관계네요. 자, 오토바이 사건. 경찰관 갑은 관내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식당 주인으로부터 저기 저쪽에 오토바이 한 대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자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던 을에게 연락을 하여, 알고 있는 지인이겠죠. 이를 보관시킨 후에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소유자를 반환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서 을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로 돈까지 받았다 그랬습니다. 돈 받은 건 일단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이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확인한 일이 전혀 없다, 동그라미.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다. 그래서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있다고 해서 직무유기다라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돈까지 받았으니까 수뢰죄까지 되겠고, 죄는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자, 범인 도피죄의 관계 봅니다. 이것도 총론 시간에 다 하는 것들이죠. 부작위범 시간에 다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별표. 또 별표. 자, 밑에 허가 신청 사건도 별표. 자, 가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를 도피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게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전화로 지금 전화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야, 부작이야? 이게 자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작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죠. 지금 피고인이 경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을 잡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도피하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안에서 부작위를 나중에 검토한다.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니까 자기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자기범에 해당하는 범인 도피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거 했죠. 양자가 동시에 충족할 때는 재량에 따라서 부작위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 가능하다는 것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허가 신청 사건. 자, 1번. 자, 결재권자로 하여금 5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자, 그 5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결재를 받아냈을 때는 이것이 위계가 될 수 있다는 판결 요지. 시험도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피고인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자, 오히려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 기한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제를 하는 등 스스로 중간결제를 했대요. 자, 위계로서 위초전 결제를 받아냈다면 위계를 쓰고 있네요. 그쵸? 그것은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만이 될 뿐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우선 부작위 보충설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직방만이 될 뿐이지 부작위범은 여기서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증거인멸죄 관계. 이 판례도 별표죠. 자, 경찰서 방범과장이 그랬네요. 자, 마지막에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때렸네요. 이 자기야 부작이야? 자기잖아, 그쵸? 그래서 자기 먼저 검토해보니까 증거인멸죄만이 가능하다. 물론 부작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치?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작위범도 요소가 있지만 자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됐습니다.